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60세 이상이면서 오나니를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오나니를 계속하는 남성에게는 건강 면에서 이점과 단점이 있으며 올바른 지식과 방법을 알면 더 건강하고 충실한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60세 이상이 되어 오나니를 하는 분들이 품기 쉬운 의문이나 체험담 등을 섞어가며 깊이 파고들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봅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60세 이상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에 관한 화제, 특히 오나니 같은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좀처럼 터놓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몰라도 나이가 들고서도 오나니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거부감 또는 어딘가 뒤틀린 죄책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정보사회이기도 하여 인터넷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다양한 성과 건강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섹슈얼리티는 여전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60세를 넘긴 뒤 어떻게 오나니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와 비교해 체력이 떨어지거나 호르몬 균형이 달라지면 예전처럼 스무스하게 성욕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발기력이나 성적 흥분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여전히 감퇴하지 않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정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몸 상태를 잘 알고 올바른 케어나 방법을 익히는 일입니다. 먼저 오나니의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꼽힙니다. 오나니를 하면 엔도르핀이라 불리는 물질이 뇌에서 분비됩니다. 이것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60세가 넘으면 직장이나 가족 구조가 달라져 취미나 생활 방식에 많은 시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거나 사회와 단절된 느낌을 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적당한 성적 자극과 쾌감은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면 심신이 불안정해지기 쉬우므로 오나니를 적절히 활용해 자신을 릴렉스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장점으로 혈액순환 촉진이 꼽힙니다. 성적 흥분으로 인해 혈액이 온몸에 잘 돌아 특히 골반 주변의 혈류가 좋아져 전립선이나 하반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당한 자극이어야 합니다. 갑자기 격렬하게 하거나 장시간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체력을 소모해 통증이나 이물감을 느낄 우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 몸이 어느 정도 부담을 견딜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단점이나 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과도한 오나니로 인한 체력 소모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젊을 때처럼 회복력이나 근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잦은 오나니를 하면 체력을 소진해 면역력이 낮아지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까지 오나니를 하고 다음날 피로감이 남아 외출이나 집안일을 할 기운이 나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오나니 빈도나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 심리적인 면에서의 단점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간의 시선이나 자기 생각 때문에 이런 나이 먹고도 여전히 오나니를 하다니 부끄럽다 같은 죄책감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욕구는 본래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각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게 채워가는 일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가슴에 품어두면서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시달리면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로 바뀌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불안이나 고민이 크다면 신뢰할 수 있는 의사나 상담자, 성에 관한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선택지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핵심은 오나니 행위 자체보다는 그와 어떻게 접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적당한 빈도와 편안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한 달에 몇 번이 적절한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욕구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건 행위 후 피로가 남지 않는지 무리는 없었는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일입니다. 밤뿐 아니라 낮에도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대에 간단히 끝내는 편이 몸에 부담이 적고 마음도 차분해진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페이스를 존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 오나니 할 때는 가능하다면 방을 조용히 하고 조명을 조금 낮춰 릴렉스 음악이나 아로마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몸과 마음이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 조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거실 소파에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침실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호흡을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적으면 좀 귀찮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몸의 변화에 맞춰 성적 즐거움을 바꿔나가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처럼 불길이 치솟는 에너지와는 다른 차분하고 조용한 쾌감을 음미하는 것도 또 다른 풍요로운 체험이 되지 않을까요? 불교에는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형태가 있는 것은 언젠가 변한다는 진리를 가리키죠. 그건 몸의 노쇠도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그 변화를 받아들이되 지금 가능한 범위에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구체적인 건강 리스크 얘기도 다뤄보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라지는 건 아니며 경우에 따라 꽤 유지되는 때도 있고 60세를 넘겨도 의외로 높은 성욕을 지닌 분이 있습니다. 반면 예전만큼 성욕을 못 느끼거나 발기 상태가 예전 같지 않게 떨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럴 때 초조감이나 불안을 느끼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욱 커져 성적 반응이 더 둔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나니를 할 때 예전처럼 강렬한 쾌감이나 긴 시간의 행위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정도 자극이 기분 좋은지를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어려운 것은 통증이나 이물감이 동반되는 사례입니다. 예컨대 전립선에 문제가 있거나 혈관 상태가 걱정되는 분은 강한 자극으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행위 후 통증이 계속되거나 소변에 이상을 느끼면 병원 진단이나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 보십시오. 조기에 대처하면 해결 가능한 일이 많고 무엇보다 불안을 없애야 행위 자체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사회적인 시각도 무시 못합니다. 고령자가 오나니를 한다는 화제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면이 있지요.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사는 환경이라면 어찌 프라이버시를 확보할지 그 현실적인 고민도 생길 법합니다. 일본 주택은 서양보다 방음이 잘 안 되는 편이라 작은 소리도 의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장소를 바꾸거나 하는 작은 배려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것 역시 인생을 보내며 익히는 지혜 중 하나가 아닐까요? 또 오나니 외에 성욕이나 친밀함을 채우는 다른 방식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파트너가 있다면 스킨십이나 마사지 등으로 서로의 몸을 돌봐주면서 정신적 육체적 치유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었기에 가능한 깊은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파트너 없이 혼자 사는 분도 새로운 취미나 지역 모임 등에 나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즐기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마음 안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욕은 결코 오나니로만 해소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나니가 편하고 자기 리듬에 맞출 수 있다는 점을 좋아해서 적당히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최적인 분도 많겠지요. 이제 이를 토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나니를 하면 좋을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빈도 조절입니다. 젊었을 때 매일같이 했던 분이라도 60세를 넘기면 일주일 2회 정도로 줄여보는 식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몸 상태를 봐서 피로가 별로 안 쌓인다면 조금 늘려보고 힘들면 간격을 더 두는 등의 조율을 하면 균형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다음은 편안한 환경 마련입니다. 이불이나 침대 위에서 누운 채 천천히 해본다든지 욕실에서 샤워를 하며 한다든지 자기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십시오. 호흡에 신경 쓰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몸이 따뜻해져 있을 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통증이나 이물감이 덜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들킬까 하는 압박이 큰 장소라면 자꾸 긴장이 높아져 충분히 즐기지 못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차분한 공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리적 케어를 꼽고 싶습니다. 오나니를 하는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성욕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를 잘 조절하면 오히려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편견이나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에 휩쓸리는 대신 이것은 내가 자연스레 느끼는 욕구일 뿐이라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훨씬 덜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가까운 병원이나 상담자에게 이야기해보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지만 요즘은 고령자의 성 문제를 이해해주는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고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이라면 프라이버시도 지켜주니 겁내지 말고 문의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60세 이상이 오나니를 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신체와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단 너무 집착하면 체력 소모나 죄책감 일정이 뒤엉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나타날 여지도 커집니다. 결국 적당함을 유지하면서 몸 상태를 살피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도 듣는 유연한 태도가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더 나아가 그래도 불안이나 이상이 생길 때 어쩌면 좋을까 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오나니를 한 뒤 아침이면 몸이 무겁거나 머리가 띵하다면 단순히 횟수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식생활이나 수면을 재점검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력이 저하되고 수면 부족이나 영양 불균형 등으로 피로가 잘 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초 생활 습관을 가다듬으면 오나니 후 피곤함이 줄어드는지도 모르지요. 또 고혈압, 당뇨 등 다른 기저 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에게 살짝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요즘은 환자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있으니 성생활이나 오나니 고민을 솔직히 전하면 조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신적 이완 효과를 다시 곱씹어 봅시다. 오나니가 주는 릴렉스 효과는 오히려 60세 이후에 더욱 의미가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삶의 보람을 잃기 쉽거나 사회적 역할이 바뀌는 사이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방법이 있으면 중요하지요. 단 그것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 어디까지나 심신균형을 맞추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취미나 교양활동, 가벼운 운동이나 걷기, 친구와의 교류 등을 함께 병행하면 정신적 안정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오나니보다 실제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희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파트너가 이미 성욕을 상실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관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 충분한 대화를 통해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한가를 함께 찾아보는 일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행위 자체가 힘들어도 손을 잡거나 팔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하고 성욕뿐 아니라 애정이나 유대감을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나니라는 행위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경우에 대체적으로 스스로를 충족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분이 과연 내게는 몇 번이 적절할까 또는 구체적으로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등 여러 궁금증을 가지실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보통 일주일에 1, 2회쯤으로 시도해보고 내 몸 상태나 기분을 살펴보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아침에 컨디션이 좋다면 아침에 해도 되고 밤에 편안히 마음 놓고 하고 싶다면 밤을 골라도 됩니다. 다만 잠자기 직전에 지나치게 오래 해서 수면을 방해한다면 조금 더 이른 시각으로 앞당기거나 내 생활 리듬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어느 정도 연세가 든 남성은 전립선이나 요도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커서 과한 압력이나 지나친 움직임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증이나 출혈 혹은 얼얼함이 오래간다면 즉시 의사 진단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가벼운 피로나 자극 방법의 문제라면 단순한 조치나 휴식으로 금세 나아지는 사례가 많지만 방치해 악화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몸이기에 무엇보다 무리를 피해야 합니다. 정신적 측면으로 오나니 뒤에 자꾸 기분이 울적해진다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라면 카운슬링이나 멘탈 헬스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사고방식은 자라온 환경이나 시대적 풍토의 영향이 큽니다. 옛날에는 성 이야기가 더더욱 금기시돼 왔고 지금도 그 잔재를 간직한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나 임상 사례를 통해 고령자가 성욕을 지니는 건 자연스럽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 중입니다. 주변에 속 시원히 말하기 어려워도 비밀 보장이 가능한 기관이나 전화 상담 창구 등이 있으니 가볍게 정보를 모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로서 고령자가 적절한 빈도로 오르가슴을 경험하면 생활 의욕이 올라가 우울이나 불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성적 쾌감이 뇌의 신경전달물질 작용에 영향을 주는 건 젊은 층만이 아닌 고령층에도 유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커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성욕이나 쾌감을 단순히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당신께 오나니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한 욕구 해소 방식인가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덜거나 자기 긍정감을 올리기 위한 소중한 행위인가요? 사람마다 답은 다를 테지만 후자라면 그 의의를 존중하며 어떻게 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일이 매우 가치 있지 않을까요? 당신 자신의 몸과 마음은 당신이 가장 오래 함께하게 될 파트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돌보고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꽤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내용을 간략히 정돈해 봅시다. 첫째, 60세 넘어서도 오나니를 계속하는 건 결코 창피한 일이거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이해와 방식만 있다면 스트레스 완화나 혈액순환 증진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의점으로는 지나친 행위로 인한 체력 소모나 죄의식에 따른 정신적 부담 등이 있으며 내게 맞는 빈도로 즐기는 게 최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행위 후 컨디션이나 기분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문제나 불안을 느끼면 전문의에게 조언을 구하자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부끄러워서 외면하다가 문제를 키우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끝으로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60세 넘었다고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여기는 분도 있고 아직 멀었다 여기는 분도 있겠지요. 그 안에서 성적 즐거움을 어디에 두느냐는 본인 가치관이나 몸 상태에 달렸으나 무리 없는 범위에서 오나니 같은 성적 기쁨을 생활에 녹이면 마음에 윤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 불리는 지금 자기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심신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런 사소한 문제에도 제대로 눈길을 주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조금이라도 당신의 불안이나 궁금증에 다가갈 수 있었다면 기쁩니다. 앞으로는 고령자의 성이 더 자연스럽게 얘기되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될지도 모르지요. 오늘 이야기가 그 첫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느낀 점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멋진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소감 체험 등을 함께 나누어 서로 배우는 장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의 정보 발신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